진짜 좆된 것 같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강의팔이 사기꾼들의 전매 특허 멘트는 안 합니다. 진짜 공포 마케팅 진절머리 납니다. 타인의 불안감을 돈으로만 보는 쓰레기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레드 보면 토악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문가 쌉 고수가 많았었나요? 실제로 스레드에서 깝치는 어떤 분은 저한테 굽신거리며 정보 빼간 분이 하나 있는데, 할 말이 많지만 아끼겠습니다. 제가 볼 땐 아무것도 모르고 입만 살은 허접대기인데,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들 당하지 않게 조심들 하십시오. 각설하고 피해 연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기습적인 네이버의 API 차단에 따라 모든 지수 프로그램의 먹통 그리고 11일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신뢰도 기반 통합 검색 화면까지. 여튼 제가 장담하는 게 지금 네이버 통합 검색 돌아가는 판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노리고 또 한탕할 그러지 마세요.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죠. 어쨌든 절대 알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도 그렇고 좀 구글처럼 매우 흡사하게 바뀌었죠.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이버가 과거엔 블로그 문서를 스마트 블럭이니 이래저래 따로 챙겨줬더라면 이제는 구글처럼 웹 문서로 취급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웹 문서 영역에 잘 노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른다니까. 그래도 원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영상 후반부쯤에 말씀드릴 테니 시청 지속 시간 좀 늘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튼 지금 쭉 보면 저품질 블로그가 갑자기 노출이 잡히고 유입이 미친 듯 박히고 별 볼 일 없던 준체 따까리 계정이 방문자 폭증하질 않나. 반면에 잘 나가던 최적불 인플루언서 분들은 방자 수가 심하면 10분의 1 토막 나오고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진짜 몰라서 그런데 저도 좀 알려주세요. 물론 제가 오래된 고인물 계정부터 최적불, MB불, 따끈따끈한 신생아 계정까지 여러 케이스의 병원 블로그만 수십 개 운영하니까 일부 교집합이 보이긴 해요. 찾아내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가 알아왔던 준최, 최종 이런 지수가 무슨 의미일까 싶은 상황이 되었지만 저는 애당초 눈으로 보여지는 지수 말고 진짜 품질을 좌우하는 알고리즘이 뭔가 있다라는 걸 느낌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지수 프로그램에서 표현이 안 됐으니까 알 수 없었을 뿐이죠. API로 추출할 수 없는 데이터 값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준최 최적 지수라고 불렸던 API도 싹 막혔으니까 그 무엇도 볼 수 없게 되었죠. 오랫동안 많은 계정을 동시에 관리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튼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네이버 오피셜에 따르면 적용 테스트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레드 판이든 어디든 그 막 어그로 끄는 사람들한테 선동당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럼에도 현재 저의 경우는 이렇다 하는 실제 통계값을 영상 후반부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봐주시고요. 덧붙여 이런 로직 대격변은 계정 한두 개 운영해선 더더욱 이 상황 알아낼 수 없습니다. 모수가 적기 때문인데 최대한 환경 분모를 맞춰서 A/B 테스트를 미친 듯이 해봐야 유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좀 막막하네요. 진짜 막막해요. 과거처럼 글 작성, 1시간 내 1차 서버 반영, 오케이, 3시간 내 반영, 24시간 2차 반영, 72시간 3차 반영, 주기적인 검수 롤링 같은 패턴이 전혀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키워드 검색 시 나오는 화면과 어떤 것들이 떠 있는지는 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구태여 검색해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 접한 게 2010년도인데요. 당시 블로그뿐만 아니라 지식인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고스딱지 한번 달아보려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카페 활동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하물며 카페도 당시 중고나라 및 바튜메 같은 제 오토바이를 되게 소실적에 좋아했어가지고 바튜메 같은 대형 카페 스텝도 했었던 만큼 정말 여기저기에 열심히 네이버의 진심이었는데요. 지금껏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헛웃음만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상황은 상당 부분 비특이적이고 이상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 상황이 너무 재밌게 돌아가서 어제 영상 올리자마자 급하게 또 찍어 올려보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선 문서 기반의 콘텐츠에 대한 본질을 의학 정보에 맞게 제 생각을 직원 교육하면서 같이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제 과거처럼 제목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하느니 하는 로직은 유물이 되었으니 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자동끌 도배가 너무 싫었는데 사라지겠네요. 솔직히 계열받잖아요. 넥을 뺏어서 상위 노출 뺐고 진짜 해서 오늘은 웹문서 상위 노출이 되려면 즉 구글과 현재 네이버 통합 검색 화면에 노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과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즉, 기초 공사 골조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대로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집 지을 때도 기둥과 골조 세웠다고 공사 끝나는 거 아니듯 해야 할 게 무수히 많고 모든 게 아우러져야 선택을 받겠죠. 다시 얘기했지만 네이버는 현재 구글처럼 웹문서 표준 기준 및 고객 검색 친화적 글쓰기가 이루어질 경우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 블로그에 유입 통계 자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다들 안 보시는데 이게 오피셜이에요. 그걸 잘 보셔야죠. 어떤 키워드로 무슨 플랫폼으로 어떤 경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걸 보셔야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또한 검색 노출에 대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차등 노출 플러스 개인화 검색의 영향으로 위치 및 검색했던 로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글을 막 체크를 할 때 다방면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덧붙여 모바일 유입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통계 다 들어가 보세요. 구글이 1등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바일 유입이 1등일 거예요. 모바일 검색 특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질환명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이전과 검색 때 나오는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신규 카테고리, 사진 반영 형태, 스마트 플레이스 반영 등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향후 상위 노출을 위한 타겟팅 해야 하는 키워드 및 글들이 기준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돼요. 진짜 특이점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들의 경우 거의 4배, 5배까지 조회량이 뻥튀기 됐는데 뜯어보니까 이전에 상위 노출이 되지 않은 글들이 상위 노출되거나 오래된 글, 즉 묵힌 글, 기존 상위 노출에서 벗어났던 글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게 많아졌어요. 통검하면 보시면 옛날 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므로 향후 키워드 잡을 땐 미리 검색 후 검색 노출 기준 포스팅들에 대해서 미리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키워드를 맞춘다는 기준보단 이젠 어느 정도 HTML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HTML 기준 틀로 글을 작성하신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앞으로는 보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외 공신력 있는 정보에 대한 활용 및 발췌도 글 작성상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이버가 오피셜로 얘기했잖아요. 공신력, 신뢰성, 전문성. 자, 그래서 여기서 HTML 구조란 무엇이냐? 저도 잘 모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글을 쓸 때 네이버든 구글 봇에게 야, 나 이런 개 쩌는 글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보기 쉽지?
그러니까 야, 잘 봐봐 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작업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키워드를 초반부에 적절히 녹여라. 목차를 잡아라. 소제목으로 구분 잡아줘라. 마무리 정리를 해줘라.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기본 골초 작업과 인덱싱을 통해 봇이 수월하게 글을 검수할 텐데 2차 관문이 중요하죠. 도입부에서 문제와 해결을 언급했는가? 결론, 요약이 매끄러운가? 사용자의 검색 질이 의도와 맞는가? 그리고 이들의 질문에 무슨 방식으로 답했는가? 문단 구조가 논리성이 있는가? AI 중요하죠. AI가 요약할 가능성이 높는가? 즉, 구조적으로 글의 틀을 잘 잡아주고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글감을 질의 의도에 맞게 풍성하게 적절히 잘 배치해주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잊지 마세요. 네이버는요, 블로그가 첫 출시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본질이 하나 있는데요. 양질의 글입니다. 양질의 글이 무엇인지는 네이버 오피셜 문서에 너무나도 자세히 시대별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기술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네이버한테 따지면 안 되죠. 그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과거 외부 링크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네이버였더라면 현재 업데이트 방향상 외부 링크에 대한 불이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외부 링크가 많이 뜨잖아요. 어쨌든 변화를 기민하게 캐치하고 구현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끄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망망대해에 갈 길 잃으신 병원 원장님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 고정 댓글에 제 카톡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저는 절대 먼저 대행하셔라 얘기 안 합니다. 우선 아는 대로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열의 여덟 분은 대행 요청하시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자 유입 그래프 몇몇 개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찌 될지, 다음 주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보시는 결과값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교육한 대로 운영하고 직원들이 그를 똑같이는 아니고 비슷한 루틴으로 작성을 했으니까요. 자, 몇몇 개의 블로그를 보여드릴게요. 뭐 개설일부터 운영 기간, 뭐 지금 평균 방문자, 총 스크랩수 한 달 포스팅, 총 게시물 개수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여드린 하나, 둘, 셋, 네 개는 운영 기간이 5년, 6년, 8년, 8년 오래됐죠? 근데 보시면 준체 1호 최근에 강등이 됐어요. 원래 이게 준체 과거입니다. 과거 지수 기준으로 준체 7이었던 C랭크 끝판왕 블로그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지수들이 점점 떨어지더니 최근에 준체빔을 맞았어요. 추석에. 그랬더니 원래 이 세 개 블로그는 평균 방문자 수가 병원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최적도 아닌데 인플도 아닌데 최소 3,000명 이상씩 박혔던 블로그들이에요. 근데 준체 1호 강등 대도 1,000명대를 유지했는데 오늘 보세요. 씁쓸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통계가 구글 유입이 80%예요. 네이버 유입이 아니라 구글 유입이요. 이상하지 않아요? 글 다 똑같습니다. 이 다른 데랑 지금 가파른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블로그들도 보이죠? 다 똑같아요. 같은 직원이 저한테 같은 교육받고 같은 텐션으로 똑같은 골조를 잡고 열심히 쓴 글입니다. AI 뭐 이런 거 편법 아무것도 안 쓰고. 근데 왜 이 사대장만 이럴까? 교집합이 하나 있어요. 저희도 4년, 5년, 뭐 8년 전 이때 여타의 대행사들 일반 그런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포스팅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양산형 카드뉴스 이쁘게 만들고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 그런 홍보성 똑같이 양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각성한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하고 진짜 그 퀄리티를 올려보자. 아, 그런데 그 양질의 글을 쓴 개수보다 과거 게시물이 1900개 1300개, 500개, 500개 오염된 과거 글이 너무 많아서 네이버한테 인정을 못 받은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몰라요. 근데 추측을 할 뿐이죠. 왜? 왜 얘네들은 잘 돼? 얘네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얘는 안 돼. 다른 점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래됐고 과거 글에 똥글이 있다.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천 명 들어오던 게 300명 10분의 1 토막 나고 거기에서 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물론 이런 위기를 감지하고 원장님들한테 블로그만 네이버만 믿었다간 우리 좆됩니다.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진짜 해야 돼요.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해야 되는 요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환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내과, 피부과입니다. 피부과가 더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더 상업색이 짙을 수밖에 없고 네이버가 싫어하는 그런 형태소를 많이 쓰니까 다이어트, 뭐 시술, 주구장창 그런 거 돼야 되잖아요. 보톡스 필러. 근데 여기는 건강 정보를 많이 발행했는데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근데 이 피부과는 아예 죽었다. 확실히 그런 상업적인 필터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비뇨기과예요. 비뇨기과인데 개원과 동시에 저희가 첫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생짜 블로그를 쭉쭉쭉쭉 키운 거예요. 2년 4개월 동안 500개의 게시물을 쌓았죠. G랭크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확까지는 아니고 좀 튀었죠? 그래도 평소에 꾸준히 왔다 갔다 뭐 이거는 눈에 띄게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요번 사태에 대해서 불이익은 피했다. 인정은 받았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비슷한 기간에 글 개수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까 비뇨기과랑 다르죠? 물론 정형외과인데 오히려 비뇨기과가 더 위험하죠. 성병도 다루니까 위험한 키워드가 더 많은데 정형외과는 통증과 좀 상업성이 그래도 다른 진료과보단 덜한 게 많은데 근데 왜 이렇게 나락까지는 아니지만 왜 튀어오르지를 못할까? 참고로 이 블로그도 준체 5, 6 있다가 평균 500명 들어오다가 최근에 준체 비빔 맞았어요. 왜 그러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2024년 3월부터 대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쌓여있던 글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타 대행사들이 쓴 글이 똥글이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지우고 냈뒀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안 돼요. 개원 때부터 맡았는데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생짜 계정으로 이렇게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100명, 많이 오면 200명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갑자기 5배 정도 튀었죠. 왜 얘는 인정받았을까요? 글밥도 300개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글밥 쌓였으니까 인정받았나? 이쯤 되면 대충 힌트가 나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보여드린 정형외과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원장님이에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블로그가 저품질이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일기장으로 쓰던 블로그, 준체 6짜리 블로그를 드렸어요.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근데 과거 글이 의학 정보 글이 많았거든요. 글밥이. 근데 그런 시랭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방문자 보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살짝 더 한 1.67배 정도 점프를 했네요. 아까 날아간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 글이 중요하다. 제 결론입니다. 과거 글이 어떻게 클린하게 쌓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총량을 보고 네이버가 간택을 하는 것 같다. 너 블로그는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오케이, 상위 노출 받을 자격이 있어. 너에게 합격 목걸이를 줄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과거 글까지 다 보는 것 같다. 그거 말고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기는 MB 블로그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상시랑 뭐 다를 바가 크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의원입니다. 자, 재밌죠? 여기도 작년 5월에 개원하셔가지고 개원 때부터 저희가 쭉쭉쭉쭉 키웠던 계정인데 작년 7월에 지수 업데이트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면 3, 400명까지 올라갔던 계정이에요. 계속 꾸준히 300명씩 들어오잖아요. 준체 이 딱가리임에도 불구하고 글밥이 많이 쌓였으니까 보통 우리가 300개 정도 쌓이면 글밥 시랭크가 좀 많이 잘 쌓였다라고 인정을 하는 편인데 많이 잘 쌓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야? 5배 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한의원입니다. 자, 여기도 한의원입니다. 여기도 작년 5월쯤에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한 거고 요 계정은 공장발 구매 계정이에요. 어쨌든 잘 키워가지고 300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게끔 했는데 텐션이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오늘 살짝 또 올라왔어. 예전에 공장이 쌓았던 글밥이 크게 크리티컬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하게 했다. 여기도 한의원인데요. 과거 글들이 좀 문제가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올해 1월에 저희가 신규로 대행을 시작을 했는데 도통 100명 이상 박스권을 못 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상위 노출은 다 잘 잡혀요. 쓰면 잘 잡히는데 바로 밀려요. 와, 이게 과거 글에 좀 확실히 네이버가 총량을 보고 평가를 한다. 이걸 보고도 살짝 느꼈는데 요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네이버가 전체 글을 다 보고 이 블로그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박스권을 가두던 상위 노출에 대한 간택을 주던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빌빌대다가 오늘 뭐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단 좀 튀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올 4월부터 시작을 하는 한의원인데요. 원장님 계정으로 새로 시작한대요. 여기도 당연히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박스권을 못 뚫으니까 저희가 AI 막발행으로 글밥을 거의 한 150개? 한 100개 정도 쌓았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간택을 못 받았잖아요. 여기는 그런 특이점이 있었더라. 글밥 쌓으려고 AI 자동 발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조금은 검수하고 발행을 했는데 너무 대충 쓴 글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자, 여기는 MB 블로그 최근에 산 거예요. 최근에 샀어요.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빌빌빌빌빌 대다가 오늘 튀었어요. 클립밥도 저건데 그에다가 MB인데 왜 튀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아직 몰라요.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한방병원인데 일반 한방병원에서 다루지 않는 약간 좀 일기장 같은 글을 쓰긴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진료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같은 시기에 대행을 시작한 똑같이 MB 블로그를 저희가 수급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간택을 못 받았어. 아까랑 똑같은데 하물며 같은 담당자가 글을 써요. 한의원이고 또. 근데 여기는 통증, 일반적인 한의원이 다루는 키워드를 다뤄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뭔 차이인지. 아까 왜 걔는 간택을 당하고 얘는 못 당했을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제가 직원 교육할 때 많이 나오는 블로그인데 얘도 원래 준체 7짜리 계정이었어요. 근데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얘는 자동 발행했어요. 그 히든 입히고 했다가 준체 빔을 한 1년 전에 맞았는데 원래 여기도 1,500명씩 왔다 갔다 하던 블로그였거든요. 근데 2, 300명으로 완전 나락에 갔는데 오늘 보세요. 와, 좋댔습니다. 망했다. 확실히 그런 어뷰징 했던 블로그는 이렇게 아예 철퇴를 맞는 것 같다. 뭐 요거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니까 이 히스토리를 어뷰징 했거든요, 이 블로그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얘도 뭐 최적 블로그라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얘는 반영도 락이 걸린 블로그예요. 사실 준체 블로그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요때는 왜 튀었냐면 상위 노출 됐었거든요. 그때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제 난리 나고 뚝 떨어지고 오늘 또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이 블로그가 원래는 학원 운영하던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과거 거를 전부 다 비공개 돌렸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진 않았나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운영기간 7개월이 아니라 초기화한 겁니다. 초기화. 과거의 그런 지수 잔재, 이 블로그에 대한 무언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노출이 잘 잡히더라고요. 했는데, 우와, 5배가 튀었어요. 4배, 5배가 튀었습니다. 얘도 아까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제대로 운영한 거는 1년 남짓이에요. 그냥 계정만 파셨던 겁니다, 원장님이. 실제 본격적으로 병원 블로그를 운영한 건 1년 반? 2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나쁘지 않게 운영되다가 오늘 또 팍 튀었죠. 또 얘도 팍 튀었죠. 팍 튀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방금 보여드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3년 4개월 꽤 오래 운영했고 1,500, 2,000명 들어왔던 블로그인데 2,000명 한 번도 못 넘겼는데 오늘 2,782명이나 들어왔어요. 팍 튀었죠. 얘도 그냥 조금 튀었죠. 얘도 조금 튀었죠. 얘도 미약하지만 그래도 튀었죠. 이상 지금까지 보여드린 블로그들 중에 팍 튄 것들의 공통점은 과거 똥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 똥글이 있던 것들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의 90%, 95%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경험은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몇몇 개 데이터를 좀 공개해드렸는데 이걸로 좀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요런 데이터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